소주는 화학주가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위스키와 정통소주, 그러니까 증류소주 이거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 왜? 우리나라 소주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나 꼬냑이나 보드카나 이슬람의 이라는 뿌리에서 왔고, 그 뿌리로 더 올라간 뭐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주는 누가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술 이야기를 워낙 좋아해서 술 관련된 세계사, 술기로운 세계사를 집필한 명욱이라고 합니다. 뉴사이드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증류주를 마시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소주입니다. 이게 왜 한국인이 전 세계인 중에서 가장 많이 소주를 마시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 증류주를 마실 때 밥을 먹고 그 이후에 증류를 마시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술하고 같이 먹습니다. 즉 식사할 때 늘 따라붙는 게 소주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식사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주가 따라붙게 되는 거죠. 대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40도 이상, 그리고 보드카의 기준도 40도 이상인데 한국의 소주는 아시다시피 도수가 계속 낮아져서 16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류주지만 실질적으로 와인과 도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맥주를 타서 도수를 더 낮추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와인 도수라든지 그 밑에 도수로 즐기는 증류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삼겹살집 가시면 테이블 뭘로 닦죠? 소주로 닦죠. 이 소주에 있는 알코올은요, 지방을 분해시켜버립니다. 용해시켜버려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묻은 삼겹살 기름도 잘 닦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 난 다음에 입속에서 삼겹살 기름이 가득할 때 소주 한 잔 탁 넣어주면은 그 소주가 입속을 휘몰아치면서 입안에 있는 기름을 쫙 닦아서 밑으로 쫙 내보내주죠. 그때 우리 뭐라 합니까? 깔끔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알코올과 지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식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세요? 또 고량주라는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고량주도 증류주고 또 중식도 굉장히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취향이죠. 실은 너무 힘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소주가 땡기시는 의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소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무색무취입니다. 그리고 무맛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초록색 병에 있는 희석식 소주는 말이죠, 이게 원료가 뭔지 모릅니다. 원료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늘 잉여 농산물로 해요. 잉여 농산물로 만들다 보니까 늘 재료가 바뀌고 원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들 때 아예 맛과 향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95도까지 알코올 도수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타고 희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미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액 자체가 무맛이다 보니까 맛과 향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숙성도 거의 안 하죠, 일반적인 소주들은. 그래서 뭐라고 광고했습니까, 예전에? 깨끗해요. 순수해요. 이런 식으로 광고했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농산물의 풍미라든지 누가 만든 사람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술 갖고 많이 마시는 것이 최우선이라 본 거예요. 굉장히 효율을 중시한 술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량 생산을 추구했기 때문에 맛과 향을 음미하지 않고 마시기만 하니까 결국은 많이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결국 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아마 조금 좀 멀리 하시는 부분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소주는 이제 화학주다, 공업용 알코올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고요. 우리나라 소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소주, 안동 소주라든지 문배주라든지, 그리고 증류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있죠.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라든지, 또 러시아의 보드카, 프랑스의 꼬냑, 이런 증류주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이슬람의 연금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금술. 연금술 영어로 뭐라고 하냐? 알케미라고 그러죠. 여기서 뭐가 나왔죠? 알케미에서 R을 빼면 케미스트리, 화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이 연금술을 생각을 하면은 소주는 화학주가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스카치 위스키나 또는 중국의 고량주나 꼬냑이나 보드카도 다 화학주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업용 알코올이라 불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잉여 농산물로 만들다 보니까 최대 알코올 도수를 높여서 만드는데, 이 만들 때 95도까지 만든 다음에 그때 고민합니다. 이거를 식용으로 갈까 공업용으로 갈까. 그래서 식용으로 가게 되면 물을 넣고 감미를 넣어서 도수를 낮춰서 마시는 것이고요, 공업용으로 가게 되면 도수를 더 높여요. 더 높여서 나중에 거기에 다른 염료라든지 다른 또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을 넣어서 공업용으로 따로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워시액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소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료를 따져가다 보면은 공업용 알코올로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것이 아닌 그 원조를 따라가다 보면은 공업용 알코올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먹는 스카치 위스키나 뭐 또는 우리나라 전통 소주 이런 것들도 그 원료를 따지다 가면은 공업용 알코올로 쓰인 경우들도 있어요. 왜?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전쟁 터져서 알코올이 부족한데 이걸 그 원료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마실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런 것들도 공업용 알코올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주는 공업용 알코올에서 왔다, 공업용 알코올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과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주 목을 탁탁 치는 이유가 있어요. 예, 탁탁. 이거 왜 칠까요? 자, 요즘에는 소주를 어떻게 열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따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땄습니까? 이렇게 뽕 하고 땄죠. 근데 그 전에 뭐였느냐? 그 전에는 이 소주 뚜껑이 바로 코르크막이었어. 그럼 코르크막에 나무죠? 뭐가 떨어지죠?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 부스러기를 이렇게 버리든지 탁탁 치든지 해서 부스러기를 버리고 누구한테 따라줬죠? 내 앞에 있는 귀한 분한테 따라줬던 거죠. 그래서 소주의 목병을 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실은요, 와인이에요. 여러분 와인 드실 때 기본적으로 소믈리에가 또는 와인을 서빙하시는 전문분이 따라주실 때 게스트한테 먼저 따라주나요? 호스트한테 먼저 따라주나요? 호스트한테 먼저 따라주죠. 자, 왜 호스트한테 따라주니까 맨 처음에 체크할 부분이 가장 먼저 코르크의 찌꺼기가 위에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의 첫 번째 잔은 별로 좋은 와인이 아니에요. 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맛과 향과 그리고 이 와인의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바로 앞에 있는 귀한 게스트한테도 따라 드리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만든 다음에 맛을 보신 다음에 저보고 그랬어요. 우가, 아버지 드리려는데 맛이 어떤지 봐라. 그럼 제가 괜찮아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소주나 또는 와인에 다 있는 거죠. 즉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가 이런 술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주를 드실 때는요, 소주의 종류를 좀 아셔야 돼요.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주는 희석식 소주와 그리고 증류식 소주를 나누죠. 자, 희석식 소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을 탄 거예요. 물을 타서 조미료를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왜 물을 타서 조미료를 넣었냐? 다른 공장에서 순도 95% 이상의 알코올을 배송해 줍니다. 그 배송해서 그 공장에서 뭐를 하느냐? 희석만 합니다. 숙성도 안 해요. 그리고 조미료만 넣죠. 조미료랑 감미료만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소주는요, 기본적으로 전국이 다 비슷비슷해요. 감미료의 차이예요. 불맛의 차이 좀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그걸 구분해내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소주들은 실제로 그냥 맛과 향을 음미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원재료의 맛을 싹 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취하고 싶다 라고 할 때에 그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위한 술이고요. 다만 증류식 소주는 다르죠. 증류식 소주는 뭐냐면은 한 양조장에서 발효와 증류, 여기에 숙성까지 같이 한 거예요. 물론 숙성은 옵션입니다만 대부분 그래 숙성을 하죠. 양조장에서 증류를 했기 때문에 증류식 소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특징이 있습니다. 늘 정해진 원료를 써요.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그래서 이런 술 가지고 쌀 소주, 보리 소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우리가 그럼 뭘 즐겨야 되냐? 드셨을 때 쌀의 풍미, 소주의 풍미를 찾아보세요. 또 대부분 숙성을 하니까 숙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물 분자와 알코올 분자가 따로 있는데요. 이 물 분자가 더 큽니다. 공간이 또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 분자 사이로 알코올 분자 쏙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알코올 분자를 물 분자 감싸주니까 맛이 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풍미와 그 다음에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의 정도를 보시면 좋고요. 또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뭐 흔히 말하는 타격감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타격감 플러스 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향이 좋을 때 그때 이것이 진짜 좋은 소주인 것입니다. 향이 좋은 소주가 진짜 좋은 소주예요. 근데 뒤를 잘 보셔야 돼요. 인공향을 넣는 경우도 또 있어요. 또 그런 인공향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좀 최대한 빼시고요. 뒤를 딱 보신 다음에 주재료 정도의 이상한 외래어로 쓰여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심플한 쌀, 누룩, 그리고 물, 이 정도로만 써 있는 것들만 즐기신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또 지역의 농업에도 봉헌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증류식 소주, 우리가 전통 소주를 드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것이 맛있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 증류주에 물이나 얼음이나 탄산수를 넣어서 먹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예요. 물론 외국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됐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코올에 취약한, 그러니까 숙취를 많이 느끼는 민족이 일본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술에 되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을 넣든지 아니면 물과 같이 즐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따뜻한 물하고 같이 드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몸의 수분 흡수가 빨라져서 훨씬 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얘 일반적인 소주보다는요, 그래도 전통 소주나 이런 증류식 소주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따뜻한 물로 인해서 그 소주에 있는 풍미가 같이 올라와요. 근데 그 소주의 풍미가 같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뭐 인공 감미료라든지 또 원재료가 뭔지 모르는 그런 알코올에서 올라오는 그 향을 더 느껴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따뜻한 액체와 같이, 따뜻한 물과 같이 즐기는 경우에는요, 더 그 향이 올라와요. 섞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향이 좋은 소주와 같이 섞어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좋은 소주와 이 따뜻한 물을 같이 넣어서 마시는 걸 가지고 오유와리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흔히 말하는 고도주, 독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고도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일단 먼저 안 좋아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칵테일로 드십시오. 특히 증류소주, 원소주나 뭐 일품질로, 그렇죠? 일품질로 뭐 화요, 뭐 안동소주, 뭐 문배주 이런 것들은요, 탄산수랑 같이 드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도수를 낮춰서 드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풍미를 느껴보시면서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즐기신다든지 뭐 니트로 즐기신다든지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하나 과음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너무 취하면 맛과 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술이 술을 먹는 거고 결국 너무 취해서 술에 대한 이 작품, 술이라는 소주라는 작품도 감상하지 못해요. 절대 조금만 드시면서 맛을 음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소주 중에서 굉장히 핫 이슈를 달리고 있는 그런 소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크통 숙성 소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요 XP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뭐 토끼 소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오크통 소주 같은 경우에는 마한 오크라고 있습니다. 마한 오크. 청주에서 만들어지는데 정말로 부드럽고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넘을 정도로 아주 비싸지도 않으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소주라서, 이런 오크통 소주가 재밌는 것이 3년이라는 숙성 기준을 채우면요, 그 해외에 나가게 되면, 특히 유럽에 가게 되면은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서 판매가 됩니다. 즉 위스키는 곡물로 만든 소주를 가지고 이 나무통에 3년 이상 숙성시키면 유럽에 가서는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위스키와 진짜 우리나라 정통 소주, 그러니까 증류소주, 이거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거의 차이가 없다. 나무통에 숙성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준 정도만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라는 것은요, 뭐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왜 짧냐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던 것은 소주가 아닙니다. 역사와 함께 했던 것은 와인, 맥주, 또 막걸리, 이런 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발효주죠. 이러한 발효주는 종교라든지 또 인간의 문화와 역사와 엄청난 관계가 있는데, 이 발효주를 증류해야만 소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왔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의 연금술에서 나오게 됐고, 이슬람의 연금술은 이 기본 원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물, 불, 공기, 흙, 요 네 가지로 되어 있다 해서 사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합하면 만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발효주, 와인이나 맥주나 막걸리에 불을 대본 거예요. 근데 술에 불을 대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물은 몇 도에서 끓죠? 그렇죠, 100도죠. 알코올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네, 78.3도입니다. 자, 그러면 끓게 되면 누가 먼저 기체가 되죠? 네, 당연히 먼저 기체가 되는 것이 알코올이겠죠. 알코올이 기체가 돼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차가운 매질을 만나서 그 차가운 매질을 만난 알코올이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떨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근데 이렇게 끓이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을 가지고 지폈다, 불살렀다. 그래서 불사를소, 술주, 그래서 소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술에 불을 대본 이유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물, 불, 공기, 흙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만물 섞음되기 때문에 술에 불을 대본 건데, 이 사원소설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집대성을 했어요. 물, 불, 공기, 흙에 온냉 건습을 넣어 만물을 만들 수 있다. 만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제일 비싼 걸 만들고 싶죠? 그게 뭐겠습니까? 금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연금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게 들어왔을까요? 유럽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 지역에 쳐들어간 적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학자라든지 또는 상인들이 증류주를 가져다가 또는 증류 기술을 배워서 스코틀랜드로 간 것이 스카치 위스키고요. 자, 프랑스로 간 것이 꼬냑이고요. 자, 동유럽으로 간 것이 보드카고,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을 점령한 또 거대한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으니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자, 몽골이 우리나라에 병참기지를 세우는데 그 병참기지를 통해서 소주 기술이 전래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수강의 진봉유설에 몽골에서 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병참기지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또 추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나라 소주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나 꼬냑이나 보드카나 다 이슬람의 연금술이라는 뿌리에서 왔고 그 뿌리로 더 올라간 뭐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주는 누가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요거 넘어올까요? 좋은 것들은요 다 소주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큐르라 들어보셨죠? 리큐르 또는 진 이런 걸 다 약소주에서 시작한 거예요. 리큐르 같은 경우에는 어원을 따져보면 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동의보감에 보면요 소주를 가지고 약재를 넣어서 약으로 섭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부분인데요, 알코올은 물보다 훨씬 더 우리 몸의 체내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이 알코올에 약재를 녹여내면은 몸의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약효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만 빨리 볼까요? 아니란 거예요. 나쁜 것도 체내 흡수가 빨라지죠. 그래서 늘 누군가 암살할 때 술에 뭘 타죠? 독을 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약을 내릴 때도 술에 독을 타기도 했습니다. 또는 사약에 술을 타서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술 자체는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약효의 기능을 빨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 냉장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 소주가 지금은 16도지만 예전에는 다 20도 이상, 30도, 40도, 50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소주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어가는 술들은요 기본적으로 거의 안 상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약재를 넣어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재가 상하지 않죠. 오랫동안 마실 수 있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즉 소주는요 옛날에 어떤 기능을 했다?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 약재를 넣고 조금씩 마셨던 거죠. 왜? 그냥 약재를 넣으면 얘는 상해버리니까. 또는 말라비트는 없어진다든지, 또는 누가 벌레가 와서 먹을 수도 있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술 속에 약을 저장했기 때문에 더욱더 약으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소주가 우리가 그냥 마구 퍼마신다라든지 과음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 소주의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한 예전에 한 학자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호사설을 쓴 이익이라는 학자분이세요. 이분이 성호사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소주의 원리는 마치 비가 내리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표면이 땅이 되어지고 그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 올라간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다시 액체가 돼서 물러 떨어지는 것, 이것이 증류의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주의 원리와도 같다는 것, 이걸 통해서 소주를 내리는 것은 뭐와 같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소주를 드실 때 그냥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소주의 원리는 비가 내리는 이치와 같다라는 이런 낭만적인 생각도 같이 즐기시면서 소주를 맛보신다면 더욱더 우리나라의 문화와 또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